안녕하세요. 뉴스와 이야기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대전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성광진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해야 될지 소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저는 선생님 소리를 한 32년간 들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저한테는 저도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좀 공식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도전이 그동안 여러 번 낙마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운 좀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두 번 이제 도전을 통해서 이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분들 매우 안쓰럽게 이제 바라보시다가 이번에 다시 도전한다니까 많이 격려 응원하고 계시죠. 네. 그 대전 교육의 미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단 지난 두 번의 도전을 통해서 대전 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고 준비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듬어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대전 교육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보면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더불어 참여하는 어떤 정책 수기제 또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갖다가 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민주주의 어떤 과정 같은 게 좀 부족해 왔다. 너무 일반 상명 그렇죠. 하복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방적인 어떤 그러한 관료 시스템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작동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 그렇죠. 측면이네요. 학교 운영이나 또는 교육청 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미래가 정말 이게 AI 시대로 지칭되지만은 굉장히 어떤 변화가 올지 우리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한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왔던 흔히 말 경쟁 시스템 또는 지식 중심의 교육 이것에서 좀 탈피하는 어떤 새로운 교육의 방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그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행복한 학교 그건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학교란 것은 곧 자신의 성장. 우리가 보면 학교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 성장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성장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렇죠.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이 성장할 때 단순히 그냥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이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진로를 만들고 진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또 굉장히 좀 든든함을 느끼잖아요. 본인도 마찬가지일까. 본인도 그래야만이 공부하는 게 또 학교 다니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교육이고 학교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송광진 선생님도 뭐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정책 수구제, 숙려제 이런 것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 사업을 할 때 저와 그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논의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켜보고 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마련할 각오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개됐을 때 비밀스럽게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지금까지 사실은 개방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육계 쪽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계획이 시작될 때도
뭐 수기의 과정들이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졌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죠? 그렇죠. 저의 생각 중에 하나가 네.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학교나 교육청을 좀 개방화해야 한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좀 알리는 것. 사실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데 도리어 뭐 우리가 학교 우리 목표는 뚜렷하잖아요. 교육이나 또는 뭐 학교나 교육청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을 굳이 뭐 이렇게 폐쇄적으로 우리끼리 논의할 이유가 없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교육감과 뭐 보수, 중도 어떤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한 10여 년만 전만 하더라도 입시 경쟁 교육 체제를 가지고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입시 경쟁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양자가 즉 보수나 진보나 똑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완화해야 한다는 데서는 지금 현재 거의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진보적으로 조금 변화가 더 많아졌다고 보는 거죠. 방향이 좀 약간 다른 거죠. 예. 방향이 좀 달라서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거의 같은 건 뭐냐면 현재 우리의 수능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데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수능 체제가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고 있고 이제 보수 진짜 이제 정말 이제 좀 다른 측에서 정말 좀 저쪽 아주 치우친 보수 그쪽에서는 극단적으로 강력하게 수능 체제만을 갖다가 이게 유일한 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하시지만 점수로만 따지는 게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과연 이 수능 체제로 우리 아이들을 과연 재단할 수 있느냐 그 아이들의 성장을 이거로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할 땐 그게 아니라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개편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진보진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능을 좀 자격고사화하고 대학을 서열화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대학들 좀 특성화시켜서 지방대학들 좀 살리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입시경제체 지식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애들의 진짜 특기적성 교육을 제대로 하고 진로를 제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동안 이제 요구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전도 교육 격차가 심합니다. 그렇죠. 반에서 그렇고 동서 교육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개선책은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알다시피 평생을 고민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이게 교육 격차가 언제 두드러졌냐면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갑자기 두드러졌어요. 흔히 말해서 이제 신도심이 이쪽으로 이제 둔산도 개발이 둔산 되고 유성 쪽으로 개발되면서 유성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제가 전교 대전지부에 나왔던 2005년도에 사실 이게 공개는 잘 안 돼 있었지만 국영수 성적에 관한 동서부의 평균 성적들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교조가. 근데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기초 학습 능력 자체가 다른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를 갖다 교육청에 요청했고 대전교육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 대전교육연구소를 창립했을 때 2006년도에 창립했거든요. 지금 소장으로 계시는데. 저도 그때 우리의 그 가장 큰 이제 흔히 말해서 연구소의 연구 방향 중에 하나가 동서부 교육 격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했었고요. 책자도 저희들이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동서부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단체를 그때 창립도 했었어요. 사실 금방 살아가긴 했지만. 근데 결국은 이게 방안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 여건이 아무래도 좋다고 이쪽에 서부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 다 이쪽으로 많이 나오셔요. 특히나 그분들이
좋은 자원들이 그렇죠. 소득이 높은 소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곧 교육 격차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소득 격차, 교육 격차 나타나는 건 흔히 말해서 소득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7, 80년대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난 네.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우리 아이들 머물게 하는 것. 그러려면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그 지역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결국은 교육 투자를 그쪽에 더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제가 지난 선거에도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에 뭐 중학교를 갖다 학생들이 줄어드니 중학교 설립하지 말자 20년째 중학교 설립 안 하고서 추진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오히려 그런 우리 도농 지역의 학생들 특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인재 그런 개념인데 우리도 지역 내에서도 대전시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감안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교육 취약 지역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그 투자, 교육 투자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 그 정책 교육 공약에도 있는데요. 예. 취약 지역의 학교에 보통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학생 수, 학급 수에 비례해서부터 흔히 말해서 교육 예산을 배분합니다. 학생 숫자 기준이네요. 그렇죠. 예. 학생 숫자와 학급 수. 예. 근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보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취약 지역은 더 어려울 수가 더 있잖아요. 어려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학생도 적고 학급 수도 적을 수밖에 없고. 산출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네요. 그런데 산출 방법 바꾸는 것보다는 도리어 10% 정도 그런 취약지를 정해서 취약 학교에 대한 10% 정도를 더 운영비를 더 내려보내는 그러면은 그런 식이죠. 그 우리 선생님이 교육감이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럴 수 있죠. 원래 교육감이 재정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로 그렇죠. 네. 돼도 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규진 교육감이 지금 돼서 우리 지역 사회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나요? 제가 그분을 뭐 교육감이 교육부 젊었을 장관이 돼서 때는 젊었을 때는 좀 잘 아는 편이었는데 잘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길을 갔었죠. 예. 예. 근데 뭐 교육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뭐 특별히 보살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아니 대구나 부산, 광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챙기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저는 뭐 현재로서는 우리 균형적 감각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뭐 최기준 장관이 그런 위기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지금 저는 우리 교육부 장관으로서 우리 기대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분은 진보 교육감으로서 활동하셨고 또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진보 진영의 교육 가치관을 좀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려움더라도 기반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이루어지는 교육감들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기 뭐 진보적인 부분으로 많이 호전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더 릴레이션십을 잘 맞춰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우리 교육감과 어떤 그 교육부 장관이 서로 어떤 교육관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슷하다면 훨씬 더 또 진보적인 어떤 그런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를 추진하는데 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계는 사실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타이트해요. 변수가 별로 없고.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선출직인 교육감보다 교육부 장관은 사실은 더 바람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도리어 교육감은 지역민들이 어떤 여망을 담아서 선출됐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지역민들의 어떤 호응을 받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부 장관은 임명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내각
또는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혼자만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그럴 때 지역의 교육감들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호응하면 더욱더 우리 교육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옵니다. 우리 그 대전 시민들에게 네. 뭐 아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뭐 그동안 많이 하셨지만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겁니다. 이제 대전 교육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왔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시기를 맡을 적임자가 누구냐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열심히 교단에서 노력한 것만큼 더 많은 노력을 교육감으로서 해 나가서 우리 아이들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말하고 싶어요. 고3도 유권자가 됐어요 이제.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성문희 선생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대전 교육이 더 진보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